저는 감염병 연구센터 유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염병은 생명체가 저희 몸을 침투를 해가지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염병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병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게 감염병의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고 그 침투되어서 우리가 병이 나가지고 아프거나 아주 심하게는 죽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생물이 전파되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파되는 그런 게 감염병의 특징입니다. 세균은 이제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실제 크기로 따져서는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mm의 1000분의 1입니다. 1mm의 1000분의 1이니까 1mm의 그러니까 30cm 자의 가장 작은 부분이 1mm입니다. 그거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으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1000배를 확대를 했을 때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세균이 정말 별것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의 병원균입니다. 실제로 이제 세균 중에 병을 일으키는 거는 지구상에서 아주 적은 퍼센티지밖에 안 됩니다. 5% 이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퍼센티지가 비율이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둥근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나사처럼 꼬여진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것도 이제 되게 다양한데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분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두 개가 딱 되고 2의 n성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같습니다. 쥐벼룩이 이제 여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세균을 가지고 있다가 이 쥐벼룩이 쥐한테 감염을 시키고 이 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을 퍼뜨려 가지고 중세 때 유럽 인구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균병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9.11 사태 이후에 하얀 가루로 알려져 있는 단저균 같은 게 단저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예전에 이제 경쟁을 할 때 생물학 무기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단저균입니다. 왜냐면 이제 만들기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살상 효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하얀색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호흡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렇지만 이제 만들기는 쉽기 때문에 나쁜 나라에서 이제 이게 준비를 했던 그런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결핵 같은 게 우리나라도 아직 결핵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세균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결핵이 동물한테도 감염이 되고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이제 결핵이 처음에는 쉽게 나을 수 있지만 항생제 내성이 생긴 결핵 우리가 다제 내성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낫기가 힘듭니다. 어떤 항생제를 사용했으라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산 결핵요양원 같이 평생 동안 이제 거기에서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세균을 죽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제는 많이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가 들었을 때 항생제에 처방을 하고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 나라로 우리가 지목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동들에게 사용하는 항생제 양이 터키 다음으로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항생제가 20세기의 기적의 약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하고 그 효과가 상당히 이제 중요했습니다. 1, 2차 대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줬는데 21세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슈퍼 박테리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세균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나 안 그러면 연구소 같은 데서 이 항생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항생제 개발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10년 동안 항생제 개발했는데 시중에 나오자마자 1년이나 2년 만에 다시 내성이 생기면은 이 약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생리 때문에 항생제 개발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항생제 개발이 잘 되지 않고 그동안의 많은 세균들은 내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1000만 명 정도가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해서, 즉 슈퍼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사망할 것이다. 이거는 아마 암에 대한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